속도에 어떤 괴리가 생기면서 버블이 발생해가 있는 상황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한 22만 원 할 적에 제가 네이버를 추천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가끔씩 이제 종목 추천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10주를 사서 한번 보십시오. 10주를 사놨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데, 근데 왜 제가 이런 것들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스에 내가 주인공이 못됐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번에 이제 이렇잖아요. 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이거다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막 그게 올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하여튼 일본 투자의 취권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뭐 저의 어떤 입지, 역량, 캐파 이런 것들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런 저거는 없지, 아직 뭐 이렇게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과지출을 해야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 아쉽지만 또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타던 오토바이를 제가 팔려고 매도를 해서 보내놨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좀 이렇게 섭섭해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그런 거 해봤네요. 근데 그런 것도 해보려고요 이제.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구매를 했던 것을 뭔가 팔아봤다,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해보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도 하여튼 뭐 바쁘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다 만나보고 어제도 뭐 밤늦게까지 손님들 미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가지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LED라는, 우리 흔히 이제 LED 하면은 그게 이제 사실 사양 산업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LED를 사람들이 뭐 등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LED는 아주 특화된 LED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 제가 이렇게 만났던 분이 있는데, 정말 그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LG전자에서 영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은 전광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력 수급 상황실, 예를 들자면은 포스코 중앙 상황실에 보면은 모니터가 쫙 되어 있죠. 그러면 각 로라든가 그다음에 각 제조 공정 과정에 모든 것을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LED 전광판이거든요. 전부 다.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그게 참, 어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 이제 알았는데, 그때 설치했던 그 패널에 다 번호가 있대요. 모든 LED는. 근데 다른 거랑 호환이 안 된대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산업 수요들이 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파스에 내가 주인공이 못 됐다 하는데, 제가 왜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구미에 있다가 파주로 갔습니다. 그럼 구미 시설 어떻게 됐을까요? 저게 뭘로 나왔을까요? 고철로 나왔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 공정 과정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5 D램에서 지금 이제 256메가 D램까지 가가 있잖아요. 메가 D램까지 가가 있어.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반도체 기술이
1년 반 만에 3배, 4배까지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가격은 그 또 반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기술은 발전을 하는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걸로 가지고 그만큼 이제 그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그 어떤 시스템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그럼 그건 뭐가 됩니까? 필요 없죠. 고철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죠. 고철 시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백조 시장입니다. 고철 시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예전에 2004년도인가 윤전기를 2천억짜리 윤전기를 54억에 팔겠다 해가지고 제가 고경면에 직접 가봐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고철로 팔았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아주 특수한 그러니까 금속들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200억 이상의 이제 포스코로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알았는데 고철 업계를 쥐고 있는 대부분은 다 어떤 세력들일까요? 어깨입니다. 100%다 어깨. 어떻게 아셨어요? 아, 포항에 가면 어깨가 어글어글하게 많거든요. 포항이 그런 도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전부 다 어깨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폭 조직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억센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블록화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LG 파주 공장이,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 이제 고철이 엄청나게 나왔는 거예요. 한 2천억 정도, 판매가가 최소한 2천억인데, 이게 계속 경쟁 입찰이 유찰 돼가지고 400억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반증할까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뜻이에요. 제가 2023년도죠. 작년 말고 저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중국 VVIP 성령 투어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에서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금값이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느냐. 알고 봤더니 누가 사재기를 하고 있다? 바로 중국. 중국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요, 금이 전략물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이 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최첨단의 모든 공정, 심지어는, 저거 있잖아요, 스피커. 오디오 스피커, 거기 이제 금선으로 하게 되면은 노이즈라든가, 전파방해라 이런 것들 좀, 음악이 가장 깨끗하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보통 대형 교회들 가보면은 그 음향시설들이 엄청나게 되어 있죠.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가 더 비싸냐? 그 스피커가 더 비싼 게 아니에요. 선이 비싸요. 선이 전부 금입니다. 그게 선이. 그래서 선값이 매달에 엄청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상상도 못 하셨죠? 그 선이 전부 다 금입니다. 예. 그런 오디오가 좋은 오디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핵심이 또 뭐냐면은 그 안에 울림막 있죠? 팡팡팡 울어주는. 이래 막 번쩍번쩍 그러잖아요. 소리 나오면. 예. 그 바운스 되는 그런 어떤 그 종이. 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덧대가지고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한 장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왁구라든가 그 앞에 뭐 이렇게 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 안 해. 뒤에 뭐 트랜지스터 붙이고 자석 붙이고 스피커 이렇게 뜯어보면 뒤에 있잖아요. 그건 얼마 안 해. 근데 우리 대부분 다 무슨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비싼 줄 아는 거야. 하나 그거. 별로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돕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런 시간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주식시장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 지수가 4,000포인트를 이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정신없이 왔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뉴스에 다 나왔어요. 뭐 때문에 이만큼 갖다 합니까? 유동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보다 먼저 앞서서 가는 게 뭐였었냐면요. 이것보다 먼저 앞서서 가는 게 우리보다 먼저는 선진시장이었어요. 선진시장. 무려 3년을 내리 계속해서 다우존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3년을 내리. 근데 우리만 좀 소외됐어. 근데 몰렸던 것이 한꺼번에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새로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동안 아무 정부에서 손을 못 댔던
골 때리는 제도들 어떻게 해요? 일시에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뭐라 하는, 이제 하청업체도 이 뭐죠? 이 노동의결권, 쟁의 발의권이 있는 뭐 이런 어떤 법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 최대 주주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제약들.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세율이 떨어지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 어때요? 증시에.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운이 좋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뭐 이 진보 정권이 능력이 있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시대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제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바뀌죠?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 위에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가야 돼, 말아야 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어때요, 시장은? 시장은 지금 AI다, 자율주행이다, 그죠? 그 다음 전기차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번 주에 같은 다크 팩토리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누가 공장에 24시간 잡아 돌리죠? 로봇이. 네, 로봇이 잡아 돌려요. 로봇이 일을 다 하는 거야. 사람 없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지금 왜 AI 버블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버블을 왜 일어나고 있느냐? 자, 이 AI라는 어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이 시스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예, 올라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별로 안 올라가더라. 첫째, 별로 안 올라가더라. 그런데 몇몇 기업들은 폭발적으로 올라가더라. 그건 무슨 얘기죠? 세상이 늘 그래 왔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신기술이 전체의 이익까지 오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소요되면 옵니다. 그럼 이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독점 기업이라는 게 생겨요. 항상 이래 왔습니다. 이들이 마음껏 누려요.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버블 붕괴입니다. 네, 이게 예를 들자면 2000년도에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다 깔아앉았죠. 그러면서 아마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또 구글, 이렇게 4개만 살아남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IT에서 살아남은 그 기업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어떤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싹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RT, 지금 보면 로봇 테크놀로지와 AI 테크놀로지, AT, 그 다음 또 여기 또 ET, 그 다음 또 여기에 IT, 이런 것들이 다 융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발칵 뒤집어져 가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작 발칵 뒤집어져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만 지금 실적이 좋아요? 거대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M7이라는 그 기업들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돼가 있는 전 세계 기업들 TSMC,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좀 좋은 것 같아요. 왜? 먼저 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런 회사들이 마케팅해서 막 누리게 해요. 오픈AI, 챗GPT가 저거들이 막 마케팅 해가지고 이거를 쓰게 해요? 아니면 누가 이걸 쓰게 해줘요? 김 대표는 정답. 플랫폼이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를 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나누는 거죠. 플랫폼이 한다라는 거죠, 플랫폼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이 누구예요?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그러죠, 네이버, 카카오 사라고요.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카오 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바로 그겁니다. 요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니까.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어때요? 바닥이잖아요.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거를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해요? 에이씨, 하이닉스는 5%, 7%, 막 9%, 삼성전자도 7%씩 막 떴는데, 이건 뭐 0.1% 떴다가 뭐 1% 떴다가 내렸다가 뭐 22만원이 아직도 25만원이야. 뭐 조금 29만원까지 가는 것들이 아직도. 그래서 항상 투자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뉴스에 내가 놀아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많은 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개미가 선난 문제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시간으로. 그래서 장기 투자 얘기를 하는데, 장기 투자 무턱대고 막 하면 돼요? 시대 흐름과 방향에 맞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그 또한 자살골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최근에 뭐 카카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카카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나요? 그죠? 근데 딱 열어봤더니 어때요? 뚜껑을 탁 열어봤어. 실적이 폭락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적이 오히려 미진하지만 조금 올라갔어. 이 뭘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잡아놓은 마누라 먹이줘야 안 줘요? 잡아놓은 신랑 마누라가 먹이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잡은 고기 먹이 안 줘. 안 줘도 야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에 마케팅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 속에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치고 네이버 카카오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일반인들에게 공유돼서 실질적인 어떤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누구냐? 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가 누구를 인수시킨 줄 아세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샀어요. 이런 뉴스들을 보고 이거 사야 되는 건 맞구나. 여러분, 네이버가 쪽팔리고로 옛날처럼 40만 원 아닙니다.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갑니다,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 갑니다. 과거에 당기순이 그런 회사 아닙니다. 그보다 폭발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한 3주, 4주 전에 했었는데요. 뭐, 각춘천? 어디죠, 거기가? 각충주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하나 더 만들고 있고요. 하나는 준공이 됐어요. 거기 앞에 이름에다 각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각. 각이 뭐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각이 뭐예요? 정자잖아요. 정자. 규장각 이러잖아요. 각이 최고봉이에요. 그 밑에가 뭔지 아세요? 루잖아. 루. 네. 루잖아. 각은 그 위에입니다. 그럼 이 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전부 다 각 앞으로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 센터의 왕자로 군림할 거야. 왜요? 포탈이라 그러잖아요. 포탈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모든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을 가지고 포탈이라 합니다. 검색 엔진을 포탈 아니에요. 네이버 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SNS부터 시작을 해서 검색 엔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다 지금 연계된 것들이 뭐예요? 챗GPT잖아. 오픈 AI잖아. 구글의 제민이잖아. 이해되세요? 다 업무 협약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 말은요, 야들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집 팔고 마누라 파고 신라 파고 다 팔아가 이어 들어가면 그냥 인생 지금도 안 늦어요. 여러분들도 재벌로 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뭘 선택을 해요? 근데 불과 한 3년 뒤쯤 되면요, 그때 해볼 끌 또 하실래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최저점을 찍고 깨작깨작 옆으로 이렇게 기죠. 자, 이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 됐나요? 그죠? 모든 기업들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겨요. 그죠? 기업 성장을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정제가 어떻게 해요? 쫙 이래가요. 맞죠? 그럼 뭐만 남았노, 엔비디아? 계속 날아가요? 아니면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예, 떨어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독점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요 앞에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 요 중간에. 뭐요? 독과점 요래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도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마이크론도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그 다음에 AMD도 도전장을 내밀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도 아니야. 삼성전자도 우리만의 GPU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찔딱거리고 있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엔비디아 세상을 계속 놔둘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착하나,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착해요? 아닙니다. 사수의 땅산 배 아프잖아. 왜 내만 아픈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아프잖아요. 우리 막 끄집어 내놔야지. 안 그래요? 아니면 그 끄집어 내놓지 않으면은 내가 그거 잡고라도 나도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예. 뭐, 까짓 거, 땡기가, 나도 탔는데, 또 내 비슷한 놈 또 타고 하다가 배가 깔아앉든가 말든가. 그럼 같이 깔아앉아, 이거지, 뭐. 2판, 4판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이 항상 그래왔잖아요. 우리 인류의 경제사가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요, 또, 구명보트를, 구명조끼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 지금은요,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1등이 확실히 보일 때, 쉽게 말해, 2등 전략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확실히 보여. 근데 뭘 후회를 해? 로봇도 못 샀어. 이거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얼마 했었느냐 하면은요.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28,000원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그게, 박사 이름 누구죠? 4%를 줬다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카이스트에다가 기부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게 얼마 됐다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액면가 500원짜리야. 예. 아니요. 2,500원. 네. 200만 원이 2,500원.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그때 2만 몇천 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근데 이번 주에 딱 속이는 뉴스가 하나 딱 나왔어요. 하이닉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스토리를 모르시잖아요. 하이닉스가 50대 1 감자를 합니다. 예. 감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금 돈으로 한다면 2,600원까지 떨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왜? 그 앞에 한번 했거든. 그래서 LG 반도체에서, 그 다음에 현대전자로, 현대 반도체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현대 하이닉스에서 SK로 넘어가요. 이렇게 주채권단이 바뀌면서 SK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최종 승자는 SK가 됩니다. 지금 이제 60만 원이라고 치면은, 갖고 있었으면 무려 230배다. 찌랄 뻗어가 앉았네. 10,000배 수익 나면 번져야 돼.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저는요, 신문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빛 들으면은요, 와, 하이닉스 샀으면 부자 됐겠네. 아니요. 그 이후 산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일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려와서 여기 이제 여러 이제 과점들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야, 공동 상생하면 안 돼. 상생하자라고 될 겁니다. 그러면 상생을 이래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조금 나눠지게 돼요. 나눠지는데 그래도 누가 1등 이익을 낼까? 그게 엔비디아야.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될까? 커져. 그러면서 순이익이 줄까 안 줄까? 안 줄어. 시장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것들은요, 아마존 이런 플랫폼들입니다. 메타 이런 플랫폼들입니다. 틱톡 이런 플랫폼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다 SNS와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메타 안에는 포탈이 있어요? 없잖아. 그죠? 메신저가 주로 마케팅이고 그렇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아주
과점력과, 거의 과점이 아니고 뭐, 북에서의 과점이라고 치다 독점은 아니고, 굉장히 큰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두나무를 이제 100% 인수를 했다. 두나무가 지배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오피트. 오피트입니다. 오피트를 그럼 왜 샀을까? 이 말이지, 그죠? 주식 1대3으로 교환 끝났어. 24년 끝나. 이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코인 시장이, 이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조정의 바닥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자기 목표치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익 실현을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이라는 시간, 비는 어떤 그런 텀을 가져라. 그래도 안 늦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잊어버려야 돼. 보고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비트코인을 내가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에 샀는데, 1억 6천 갔어. 다 팔아. 다 3배 먹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하고 여행을 딱 갔다 오니까 다시 1억 와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뭐가 들어요? 숫자가 늘잖아요. 비트코인 숫자가 늘잖아요. 숫자 곱하기 가격을 승수역.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우물만 파가지고도 부자 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파스에 여러분이나 저나 주인공이 못 됐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겠죠? 이만큼 날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오락내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 하고 뭐 최근에 뉴스 계속 뭐 한 몇 달 동안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 내년 중간선거 있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이제 벌써 한 1년이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왜 트럼프가 저렇게 발작을 할까요? 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저렇게 하는 이유는요,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야, 안 느낀다는 얘기예요?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 누구에게? 중국. 그래서 제가 야가 와저리 발작을 하려 해서 제가 이번에 직접 한번 겸사겸사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곳이 내일이라서 내가 꼭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원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광 가면 전부 다 좋은 휴양지만 가지 여러분 중원 갈 일이 없어요. 중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평지예요, 다. 곡창지대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역사가 늘 그래 왔습니다. 제가 그 말도 좀 더 드렸는데요. 에너지 패권을 가진 자가 곧 결국에는 승자입니다. 근데 중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공교롭게도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뉴스화 돼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AI 이 산업이 똑같은 생산성을,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오히려 제품력은 조금 떨어져. 어떤 건 더 앞서 있어. 그런데 원가가 어디가 더 싸다? 중국이 더 싸. 왜? 알고 봤더니 뭐가 공짜다? 전기가 공짜다. 전기가 공짜다. 여러분 생수 1리터 만드는데 전기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근데 전기가 공짜야. 중국 정부는 그러면 등신입니까? 그게 바로 이 통제 경제가 가지고 주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뗀놈 마인드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역사적으로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냐? 우리하고 많이 틀려요. 그들은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4대 사상, 우리가 이제 4대고,
그들은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국으로 늘 그런 어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빚내자 이거지. 빚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어디 만들어 놓는다? 우리나라에 자기 땅에 만들어 놓는 거야. 부도나면 벌써 가지고 와. 이게 뗀놈입니다. 그래서 뗀놈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워서 때가 많이 묻어서 때가 아니고 때 쓴다고 뗀놈이라니까요. 모든 사고의 기본적인 그 중심이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 때 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게 아주 너무나 당연시 그렇게 그게 산업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잖아요. 그 등소평이가 흑묘, 백묘 얘기를 할 적에 막 세상에 막 놀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야, 세상에 이렇게 죽은 놈들을 모르냐.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라는 거지. 안 가린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근데 야, 그래도 그건 가려야지. 라는 게 서양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 중국 모르는 소리.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부터 이만만큼, 차이를,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난 데이터 센터가, 미국은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또 뭐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는 뭐가 발생해요?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주인 맨날 울어봐 돌아버리지.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 왜 하면 우는 줄 아세요? 그걸 시켜야 되거든. 열을 시켜야 되는 공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지난주가 플렉트라는 회사를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가 2.4조를 주고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넉넉하게 주고 인수를 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삼성에 이게 하루 이틀 동안 했겠어요?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인수가. 플렉트라는 이 플렉트라는 회사는 100년 넘은 공조 회사예요. 공조가 뭐냐? 자,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서버가 새카맣게 들어앉아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 열 엄청나게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럼 시켜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이 외부는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공조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든 건물이 뭐 있어요? 위에 냉각탑 있잖아요. 물 돌아가잖아요. 뜨뜻하게 하려고 하면 반대로. 그럼 위에는 찬물 올라가고 계속 우리 한겨울에도 그 건물에 들어가면 후끈후끈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보일러가 떼가지고 계속 그 공기를 막 불어줘. 그렇게 하는데 그럼 위에서는요? 또 차가운 물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돌잖아요. 그 공조 메커니즘. 그래서 환기가 되도록 구멍구멍 회사도 어디 가보면 다 구멍구멍으로 해도 뭐가 내려와요? 히터 내려오죠. 예. 바로 그 최고의 기술력과 전 세계적인 거점을 거느리는 회사가 바로 어디냐? 플렉트라는 회사예요. 그거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어요. 이번에 세계 1등 기업을. 무슨 말 이해가 되죠? 현금 150조를 가지고 도대체 주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200조가 넘는 현금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할까? 근데 마침 이런 거예요. 세상이 무르익으니까 이재명이가 불러가지고요. 예를 들어 윤석열이 불러, 문재인이 불러, 막 불러도 지금까지 SK나 뭐 삼성이나 현대나 할 것들 내가 125조 투자하겠습니다. 160조 투자하겠습니다. 나는 150조 투자하겠습니다. 100조 이상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지금까지 없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요, 이재명이가 당정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재계 총수들을 모아놓고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SK가 얼마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무식한 국민들 들으면 와, 이재명이가 막 대통령 짓을 억수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이재명이가 부탁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